10주차 토속 치유법과 다문화 상담의 세계관과 사회정의 상담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의 이론과 실제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유색인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의 공과 실, 흑인 정체성 발달 모델과 아시아계 미국인 정체성 발달 모델, 라틴과 히스패닉계 정체성 발달 모델,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의 치료 방향, 그리고 사회정의 상담의 치료 원리를 이해하고 다문화 가족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의 공과 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은 다문화 상담 분야에서 가장 유력한 연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이 공헌한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소수 민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유색인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과정의 이해는 효율적인 다문화 상담을 위해 중요합니다.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의 장점은 잠재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들이 내담자가 단지 소수 집단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인종적 정체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담자가 높은 상담 중단율을 보이는 것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내담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종적 정체성 모델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은 소수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사회 정치적 영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트레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 사회에 의존하는 수준이 점차 작아지면서 흑인 문화와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이론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소수 집단의 태도와 행동을 획일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아시아인은 다 똑같다거나 모든 흑인은 다 똑같다거나 모든 히스패닉인은 다 똑같다거나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은 다 똑같다는 그릇된 신념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를 판에 박힌 방식으로 대하거나 집단 내의 차이나 개별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흑인 정체성 발달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흑인 정체성 발달 모델 중에서 크로스의 심리적 흑인화 모델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잘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백인 선호 신분에서 벗어나 점차 긍정적인 흑인 선호 신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전조우, 조우, 몰입 재현, 내면화 관여의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우 단계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흑인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흑인 특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백인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가치를 두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조우 단계에서는 그들이 먼저 지녔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도전하는 심각한 위기나 사건에 직면하는 동시에 그들의 세상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해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다음 몰입 재현 단계에서는
흑인은 백인의 지배적인 문화에서 물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 속으로 몰입하고 재현 단계에서 죄책감과 분노의 감정은 흑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면화 단계는 낡고 새로운 정체성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화 관여 단계는 사회 변화, 사회 정의, 시민 인권을 향한 현실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전조우 단계에서 내면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은 심리적 허약에서 심리적 건강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의 심리적 흑인화 모델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수정 보완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체성 발달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체성 발달 모델은 민족적 자각 단계, 백인과의 공감 단계, 사회 정치적 의식의 자각 단계, 방향 전환 단계, 통합 단계,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민족적 자각 단계는 3세에서 4세 사이에 시작되며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백인과의 공감 단계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인종적 유산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욕망과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사회 정치적 의식의 자각 단계는 백인 사회로의 동화되고자 하는 노력을 버리고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방향 전환 단계는 개인의 아시아계 미국인 유산과 문화의 재연결 또는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며 아울러 다른 문화적 인종적 유산에 대한 존경이 나타나는 단계로 이제는 더 이상 백인 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거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틴과 히스패닉계 정체성 발달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틴과 히스패닉계 정체성 발달 모델 또한 5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유발 단계, 두 번째 인지 단계, 세 번째 결과 단계, 네 번째 경험 단계, 다섯 번째 성공적 해결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실증적 모델에서 결여된 주관적 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각 단계마다 상담에서 개입의 초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발 단계에서의 상담 초점은 내담자의 환경이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신호들을 부정하고 재구성하며 인지 단계에서는 잘못된 믿음을 공격하는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고 결과 단계에서는 민족적 정체성 조각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통합하며 경험 단계에서는 인종적 문화적 인지 문제가 중요하고 성공적 해결 단계에서는 긍정적 정체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의 치료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의 치료 방향은 개인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인종차별에 맞서는 일 또한 치료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긍정적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부정하는 사회 내의 압력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모델은 치료자가 문화적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같은 소수민족 집단 소속 구성원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모델은 또한 치료자들이 내담자들 사이에 잠재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문화 상담과 치료가 내담자를 통합적 자각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치료자는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최종 목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더 빨리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치 단계의 치료 방향은 유색 인종은 소수민족 출신의 치료자보다 백인 치료자를 선호하고 백인 치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치료자를 만족시키고 달래고 칭찬을 받으려는 시도가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거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을 매우 위협적으로 느끼며 과업지향적이고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낮은 자부심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나 인종적 자기 혐오와 같은 감정을 들춰냄으로써 자신이 같은 인종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자기 기만적 사고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교육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에게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출신의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다루도록 돕고 백인 치료자는 내담자가 백인 문화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성향을 바로잡아준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자기 기만에 대해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조화 단계의 치료 방향은 사람들이 지배 집단의 관점과 자신들이 속한 소수민족 집단의 관점 간의 모순을 알아갈수록 부조화가 생겨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탐색에 대해 수용적이기 때문에 치료자는 이를 이용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항과 몰입 단계의 치료 방향은 이 단계의 소수민족 내담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억압과 인종차별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른 치료자, 특히 지배 집단의 치료자에게 자신을 공개하고 자기 개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신건강기관마저 의심하는데 그러한 기관들 역시 주류 체제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내담자들은 그들과 같은 인종의 치료자를 선호하고 치료자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행동지향적이고 환경의 변화에 접근하는 치료 방법에 수용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치료자는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가 소수민족과 백인 모두와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들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번째, 내적 성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내적 성찰 단계에 속한 내담자는 같은 인종의 치료자를 선호할 수 있지만
치료자가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한다면 다른 문화의 치료자에게도 수용적입니다. 내적 성찰 단계에 속한 내담자는 그들이 속한 소수민족 집단에 속하려는 그러한 속성과 더욱더 큰 개인적 자유를 행사하려는 필요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내담자를 도울 때에는 내담자가 새로운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결합시키도록 돕는 자기 탐색적인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자각단계 치료 방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통합적 자각단계의 내담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적 안정감을 형성했으므로 원하는 만큼의 개인적 자유 및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인종을 존중할 줄 알며 다문화적인 사고방식을 더욱더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단계의 내담자는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세계관을 공유하며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자를 좋아합니다. 사회정의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은 사회정의와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집단에게 공평한 상담 기회와 접근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고 여러 집단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개인적 체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정의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체제에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일관되게 학습한 것은 상담이 개인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 내담자의 문제가 학교의 체제나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공동체 등의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개인의 결함과 책임으로 돌려 내담자를 비난하고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해서 다 장애가 있다거나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담자는 독립된 개인이 아닌 그 사회 체제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는 내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체제의 부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초점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교정치료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인 해결책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했지만 레잉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정상적 상황에 대한 잘못된 반응인가? 아니면 잘못된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인가? 이처럼 학교 체제가 역기능적이라면 우리가 그를 잘못된 상황에 적응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또래들에게 멸시와 냉대 그리고 튀기라는 놀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자란 다문화 학생에게 반사회성 장애 진단을 내리고 치료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겁니다. 넷째, 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 즉 사회적 규범과 신념, 그리고 기관의 정책과 조치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임상 기법을 뛰어넘는 다른 역할과 기법을 포함하는 거대 체제적 접근, 여기에서 거대 체제적 접근의 한 예로 내담자의 요구와
그 조직이나 사용자의 요구가 다를 때 상담자는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담자는 과감하게 내담자의 요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사회정의 상담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